오늘은요 삼화보행 다시 한번 해보고 포태법도 한번 짚어보고요 12신살 88향 수법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시게요. 임묘지는 봄이고 모구계절이잖아요. 봄에는 나무들 성장하니까 모구계절, 사오미는 뜨거우니까 여름이고 화의계절, 신유술은 가을이고 모든 곡식들이 금덩어로 변하니까 황금 들려 그러잖아요. 금우계절, 해자축은 겨울이고 겨울에는 모든 물들이 얼어버리니까 수해계절이라 한다. 수해계절. 그러면 겨울은 봄을 만들잖아요. 겨울은 봄의 엄마다. 겨울은 봄을 만든다. 그러면은 오행에서는 수생목이라고 그러네요. 수생목. 봄은 여름을 만든다. 아니다. 겨울은 봄을 만든다. 겨울은 봄을 만든다가 수생목이에요. 또 봄은 여름을 만든다. 그러면 목생화네요. 목생화. 화는 여름은 가을을 만든다. 여름은 가을 만들면은 화생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행에서는 화생금이라고 안 하고 화극금이라고 한다. 화극금. 오행하고 자연하고 안 맞지 않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논리를 포태법으로 증명을 해 드렸잖아요. 여름은 가을의 엄마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한번 포태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신유술은 가을 금이니까 가을은 해자축 겨울을 만든다. 그러면 금생수는 맞잖아요. 가을은 겨울을 만든다. 그래서 금생수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정오행이에요. 여기까지는 정오행이다. 정오행이 있고 삼화보행이 있고 방화보행이 있고 그래요. 방화보행. 임묘지는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방화보행이라고 한다. 사오미는 여름 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오미가 만나면은 화가 되어요. 방화보행. 해자축은 겨울 수니까 그것도 해자축이 만나면은 수를 나타낸다. 신유술은 가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이 만나면은 가을 금 방화보행, 해자축이 만나면은 겨울수 방화보행, 삼화보행, 방화보행, 또 육화보행, 오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방화보행이다. 그러면 이제 여름의 삼화보행을 한번 봐보시게요. 여름이 있으면은 여름의 엄마는 누구예요? 여름의 엄마는 봄이네요. 여름의 엄마는 봄이다. 이렇게 안 나오죠? 여름의 엄마는 봄이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여름의 자녀는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렇게 해서 여름이 중간에가 있으니까 여름이 주인공이잖아요. 봄은 여름의 엄마, 가을은 여름의 자녀. 그래서 봄의 첫 번째 글자, 여름의 두 번째 글자, 가을의 세 번째 글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삼화모행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글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봄의 첫 번째 글자 인, 여름의 두 번째 글자 오, 가을의 세 번째 글자 술. 그래서 인, 오, 술이 병화의 삼화보행이다. 병화의 삼화보행. 병화는 인, 오, 술이 만나면은 병화가 된다. 병화가. 거기까지 이제 몇 차례 했으니까 기억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삼화보행은 가을 엄마는 누구예요? 가을 엄마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래서 여름이 첫 번째, 가을이 두 번째, 가을의 자녀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세 번째, 여름의 첫 번째, 가을의 두 번째, 겨울의 세 번째를 이렇게 만나갖고 가을의 삼합오행을 만든다. 여름의 첫 번째는 사잖아요. 가을의 두 번째는 유, 겨울의 세 번째는 추. 그래서 사, 유, 축이 만나면은 경금의 삼합오행이라고 그래요. 경금. 사유축이 만나서 경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삼합오행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어요. 그럼 포태법을 하려면은 그 녹을 알아야 돼요. 녹, 갑록은 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봐보시게. 이렇게 나경을 보시면은 나경은 포라만상 경륜천지라고 한다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갑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을은 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병은 사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은 오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경은 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신은 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임은 해에다가 뿌리를 내리네요. 개는 자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갑을 인욱에다 올려놨어요. 을은 묘욱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는 병은 사욱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은 오에다가 올려놓고, 경은 신욱에다 올려놓고, 신은 유에다 올려놓고, 임은 해에다 올려놓고, 개는 자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나경에서는 이렇게 녹음까지 표시를 해놨다. 녹음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또 헷갈리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한번 복습 한번 하시게요. 동궁이란 게 있어요. 음력으로 1월 달에는 간인에 해당돼요. 2월 달에는 간묘에 해당되고, 간에서 15일, 인에서 15일 그렇게 되잖아요. 갑에서 15일, 묘에서 15일. 그래서 1월 달에 간인이라고 했잖아요. 1월 달 간인이면은 간에서 15일 동안은 보름달로 가요. 보름달을 만드는데 15일이 걸리고, 금음달을 만드는데 15일이 걸리고, 또 갑에서 보름달을 15일 동안 만들고, 묘에서는 또 금음달을 15일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궁이라 한다. 동궁은 같이 풍수질에서 용을 볼 때 쓰잖아요. 간하고 인하고 같이 다른 거 섞어지면 안 돼요. 간맥으로 내려든지 인맥으로 내려든지. 그래서 간이 동궁이다. 간묘가 동궁이고요. 갑룡으로 내려든지 묘롱으로 내려든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서 인하고 갑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용이 와버리면은 인갑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용이 되어요. 이렇게 잘 나간 사람들이 죽은다. 용법으로 해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궁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게. 간인 따라서 하세요. 간묘, 을진, 선사, 병호, 정미, 권신, 경유, 신술, 건해, 임자, 개축. 이것이 이제 12동궁이에요. 12개 그 같은 글씨잖아요.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질에서도 용이 오면서 다른 것하고 섞어서 오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록은 인이라고 하고, 을록은 묘라고 하고, 병록은 사, 정록은 오, 경록은 신, 신록은 유, 임록은 해, 계록은 자 그랬어요. 녹을 알아야 포태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잠깐 들어가 봤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보셔야 돼요. 수장도를 이렇게 줄여서 해 놨어요. 그래서 갑록은 갑은 인에다 뿌리를 내렸다 했잖아요. 을은 묘에다 뿌리를 내렸고, 병은 사에다 뿌리를 내렸고, 정은 오에다 뿌리를 내렸고, 경은 신에다 뿌리를 내렸고, 신은 유에다 뿌리를 내렸고, 임은 해에다 뿌리를 내렸고, 개는 자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병은 플러스, 정은 마이너스 그러잖아요. 플러스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마이너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정화의 삼화보행을 한번 복습해 보시게요. 정화의 삼화보행을 복습을 해보자. 정은 5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했잖아요. 정은 마이너스 화고, 병은 플러스 화인데, 정은 5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5에서부터 쉬어요. 5에서부터 쉬는데, 5 반대는 5하고 자하고 충이잖아요. 5하고 자하고 충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에서 절을 한다. 절. 그래서 음이니까 뒤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태, 양, 생, 욕, 대, 관, 왕. 그러면 사에서 왕을 먹었네요. 유에서 생을 먹었고, 쇠, 병, 사, 묘. 그래서 묘에다가 축에서 묘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화 일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유축을 만들었네요. 사유축. 그래서 사유축은 뭐예요? 사유축은 정화는 사유축을 만들었다. 사유축은 경금 일생이잖아요. 사유축은 경금 일생. 그래서 이놈 지어보고 다시 경금 한번 해보시게. 아까쯤에 경금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있어요. 경금은 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했잖아요. 경금은 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신 반대는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에서 절을 한다. 정은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절, 태, 양, 생. 그래서 사에서 생을 먹었네요. 욕, 대, 관, 왕. 그래서 유에서 왕을 먹었어요. 세, 병, 사, 묘. 또 이렇게 경금도 사유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금은 플러스고 정화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여름은 사오면은 여름이니까 화라겠잖아요. 화. 신유술은 가을 금이라고 했어요. 금. 그러면 화에서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플러스고 정화는 마이너스예요. 금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다.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름화가 가을을 만들 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름은 가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정화가 경금을 만들었어요. 금방 삼화보행의 포태법에서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화극금이라 하는데, 오행에서는 화극금이라 하는데, 실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정화는 경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포태법으로는 화생금을 인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화생금 여름은 가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포태법으로는 이렇게 그 포태법으로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포태법을 삼화보행하고 포태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정화하고 금방 정화를 했잖아요. 정화하고 경금을 살펴봤는데 이 88형 수법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경록은 신 그랬잖아요. 경금은 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랬는데 갑자 경량을 하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망자로 보면은 망자 머리가 갑 방향에가 있고 발이 경 방향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 경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 경향을 해놓고 갑자 경향을 할 때는 권방을 살펴봐라. 그래서 경 옆에다가는 권자를 써놨네요.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사층 경을 보면은 2층에가 권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갑자 경향을 할 때는 권방을 봐라. 또 계자 정향을 할 때도 권방을 봐라. 권을 보니까 정경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정향을 하든지 경향을 할 때는 권방을 봐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유양을 할 때는 권신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정미양을 할 때는 권신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써놨다. 88형 수법에 보면은 정경 권상 시황천이라고 대꾸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짧은 글을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경권산 시황천, 또 갑괴양중 우경 간, 갑하고 이게 갑향을 해놓고 갑향을 하면은 간방을 바라겠잖아요.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조심해라. 괴양을 할 때도 간방을 조심해라. 간방을 보니까 갑괴라고 써졌어요. 괴는 간무가 엄마잖아요. 괴는 마이너스 수네요. 갑은 플러스 목이네요.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할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아낌없이 준다. 수생목을 하면서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달라야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래서 간목하고 개수는 간목의 엄마다. 그래서 갑향을 할 때나 괴양을 할 때는 간인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간인방을 봐라. 다시 정확히 말하면은 간묘양을 할 때는 간인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개축양을 할 때는 간인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들 다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신살 한번 해보시게. 12신살은 이렇게 12포태법으로 보면은 절
12포테법으로는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12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포테법을 하면은 생에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에서부터 시작해요. 절, 태, 양, 생, 요, 개, 관, 왕, 세, 병, 사, 묘, 그렇게 12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절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부러진 것이에요. 부러진다. 관계가 끊어졌다. 아무도 닭 쳐다보듯이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건 12포테법이고, 12신살로 하면은 겁살에 해당되는 겁살, 수옥살. 겁탈을 했으면 깜빵에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교도소에. 겁수, 천살, 지살, 겁수, 천지, 도, 월, 망, 장, 반, 역, 육, 화, 그래요. 12신살로 보면은 절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묘 하는데, 12포테법에서는, 12신살에서는 겁수, 천지, 도월망, 장반, 영육화, 그래요. 그것을 이제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겁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무관심하다. 소 닭 쳐다보듯이 한다. 겁살,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그 시기를 겁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옥살은 이렇게 입태가 되는 걸 태라고 그러잖아요. 이 엄마가 난자 속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꼬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설 고향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은, 누구죠? 박역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하잖아요. 박역거세만 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알에서 나온다. 왜냐면은 엄마의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는 그것을 이 수옥살은 숫자가 이렇게 쓴가요? 감옥 갈다. 이렇게 갇혀져 버린 애들을 감옥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 이 난자라는 감옥 속에 정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신살에서는 수옥살이라고 그런다. 수옥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겁살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인 여자가 일부러 옷 벗은 사람은 없겠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소 닭 쳐다보게 하던 그런 사이에서 겁탈하니까 교도소 가고, 그렇게 애우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엄마 임신 기간이잖아요. 임신 기간에는 생명체는 맞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땐 태아라 하잖아요. 태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태어나서 1년 있다 한 살을 준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논리예요. 왜냐면 태아일 때도 생명체인데, 태어나서 한 살 준다는 이야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체로 안 본다는 이야기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생명체는 다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이 태아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가 있지 자기가 직접 땅을 밟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쌀이라고 한다. 하늘 천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생을 한다. 출생을 하면 지가 땅을 밟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 지자 지쌀이라고 한다. 지쌀. 출생을 하면은 땅을 받으니까 지쌀이에요. 밟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킬 때 애기들이 엄마들이 이제 꼬치가 만져주고 어쩌고 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욕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도화라고 그런다. 도화살. 그래서 목욕하고 도화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도화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대를 차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요대 각반하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옛날에 꼬마 신랑 한번 봐보세요. 꼬마 신랑은 엄마 아빠가 이제 연로하니까 얼른 장가 보내려고 나이도 적게 먹은 놈을 이제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꼬마 신랑이 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정상적인 아기가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정자가 아직 열매가 덜 여물었으니까 덜 여문 열매를 갖다가 파종을 했으니까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파종하면은 월살에 먹어요. 그래서 이 파종할 때 월살 전날 파종을 하면은 그 씨가 골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월살이다. 월살. 그 다음에 이렇게 관대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쪽돌이 쓰고 이거 뭐죠? 갓 쓰고 이렇게 해서 갓을 관대라 가잖아요. 관이라 가잖아요. 갓관. 그래서 모자를 관을 쓰고 쪽돌이 쓰고 이제 이렇게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는 것을 관대라고 하고 또 벼슬을 올라가는 것을 관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벼슬길이 올라가면은 몸조심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벼슬을 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 망신에 걸린다. 그래서 벼슬을 하고 벼슬 관자를 쓰는 관자하고 망신살하고 같이 먹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요.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것을 극왕한다고 하잖아요. 왕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렇게 어떤 권력을 휘두른잖아요. 그래서 장성살이라고 그래요. 장성살. 그 다음에 이렇게 늙으면은 이제 이렇게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하고 반한살하고 같이 있어요. 반한은 말곱비 잡을 말곱비를 잡고 이제 이렇게 퇴임을 하잖아요. 새퇴는 퇴임이다. 늙으니까 퇴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반한살이라고 그런다. 반한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늙어서 자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자식의 집으로 가요. 자식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병하고 역마살하고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병하고 역마살. 병이 들면은 자식이 이제 치료해 주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자기 보험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 집으로 간다. 병이 들면 자식 집으로 가는 것을 역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은다. 죽으면은 이렇게 두건을 쓰고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을 입으면서 육친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육해살이라고 그런다. 육친한테 피해를 주니까 죽음하고 육해살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 묻히잖아요. 묘지에 묻히면서 이렇게 그 상해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화개살이라고 그런다. 묘지에 들어간 것을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신살하고 12포태법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간모구 포태법이에요. 간모구 포태법. 간모구 포태법인데 신에서 절을 했잖아요. 이 안쪽은 12포태, 바깥쪽은 12신살 그러네요. 겁, 절, 태, 양, 생 그래서 해에서 생을 먹었고 욕대, 관, 왕 그래서 묘에서 왕을 먹었고 세병, 사, 묘 그래서 미에서 묘에 들어가고 생, 왕, 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신살을 이렇게 보시면은 절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절교 시작이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다. 소 닭 쳐다보듯이 하다가 이 겁사를 위협한다. 위협할 겁자잖아요. 위협해갖고 팬티를 벗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임신을 시켜버렸어. 임신을 시켜보면은 감옥에 들어간다. 그게 수옥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 기간에는 양육하잖아요. 임신 기간을 양육을 하는데 이 임신 기간에는 엄마가 땅을 밟지 아기는 땅을 밟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떠댕기잖아요. 그래서 천살이라고 그랬다. 태어나면은 아기가 땅을 밟은다. 그래서 지사라고 그래요. 지사. 그래서 목욕을 할 때 성욕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욕하고 도화살하고 같이 있다. 관대는 띠대자라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장계를 보내보면은 꼬마 신랑이 되어버리면은 올살이 먹어갖고 씨가 안 난다. 고초살이라고 그래요. 다른 그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임관을 하고 벼슬을 할 때 잘못하면은 망신살에 든다. 또 이것은 이제 왕이네요. 왕은 이제 파란만장한 시대를 지내고 이제 거의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성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장되고 과장되고 하면 이제 퇴임해야 되겠잖아요. 퇴임 쇠퇴하다. 쇠퇴인데 이 12신살에서는 반한살이라고 한다. 반한살. 이 반자는 더위 잡을 판, 말 곱비 잡을 판 그래요. 손수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들면은 지금은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으로 가는 것도 똑같네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동한 것을 역마라고 그런다. 죽으면은 육친에 이렇게 사촌 육촌관들이 굴복을 입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피해를 주잖아요. 미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친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육해살이라고 그런다. 묘지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까 상형 꽃상이를 타고 간다. 그래서 화개살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12신살하고 12포태법 또 88양에서는 어떻게 이용했는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한 단계 더 나가도 헷갈리지 않도록 잠 안 올 때 한번 가만히 틀어놓고 한번 몇 차례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